지난 시간에 영조가 이 정순왕후의 숙부인 김한기를 그 정순왕후에게 보내서 그 세손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 당신은 대체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느냐, 혹시 당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니냐 하면서 물어보게 했다는 장면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정순왕후로서는 선택을 해야 돼요. 끝까지 자신의 오빠인 김기조의 편에 들 것인지, 아니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말하는 이 정조의 말을 따라줄 것인지. 지금부터 정순왕후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정순왕후의 답변은 간단했어요. 정순왕후는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닙니다. 내가 분명 똑똑히 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정조가 아니라 오빠인 김기조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정순왕후가 이게 강공법으로 간 것 같아요. 지금 세손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이제 배수진을 쳤는데 정순왕후 역시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나도 잘못 듣지 않았다,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정순왕후까지 배수진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정조나 정순왕후 모두 이제 물러설 생각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이 한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정순왕후가 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니까 이제 사태는 정말로 이 정조와 정순왕후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는 거거든요. 정조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고 정순왕후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고, 이렇게 정조와 정순왕후가 사건의 진실 여부를 놓고 이제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정면 충돌 양상에서 이 마지막 순간에 브레이크를 걸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정순왕후의 숙부였던 김한기였습니다. 김한기가 이 정순왕후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지금 전하께서 술화를 드시지 않고 탕제도 거부하고 계시니 마마께서는 받들어 순종하는 도리로서 마땅히 널리 포용하는 덕을 간직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순왕후의 숙부인 김한기가 하고 있는 말은 뭐예요? 지금 영조가 이렇게 술화도 안 먹고 탕제도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두 세력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정말로 파국이다. 이 파국을 막기 위해서 마마께서 좀 양보를 하시라. 정순왕후가 좀 더 포용하는 덕을 간직하셔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순왕후 보고 이번에는 우리가 한 발 물러설 때입니다. 우리가 좀 더 양보를 합시다. 마마께서 좀 더 이 널리 포용하는 이런 덕을 가지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순왕후는 한번 해보자는 것 같은데 그 숙부인 김한기는 이제 좀 더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마께서 좀 더 포용하는 덕을 지니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숙부로서 아마 충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김한기가 정순왕후에게 한번 충고를 한 다음에 이제 영조에게 와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영조가 당연히 김한기에게 중전이 뭐라고 하더냐 하면서 물어봤겠죠. 그러자 김한기가 놀랍게도 이렇게 말을 해요. 중전께서 그때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 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발언인데요. 정순왕후는 분명히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다, 분명하게 들었다고 증언을 했는데 김한기가 그 말을 영조한테 가서는 중전께서 제가 잘못 알아들었나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그 정순왕후의 증언을 번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김한기가 작정하고 중간에서 이 말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한기가 나중에 그 당시 자신이 거짓말을 했던 상황을 정조한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정순왕후께서 잘못 알아들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그 정조께서도 분명히 아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신이 일단 이 사태를 미봉시켜야 된다, 이 미봉시키는데 급급해서 정순왕후께서 잘못 알아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한기가 자신이 영조한테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한 겁니다. 정순왕후가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알고 정조 당신도 알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일단 이 사태를 진정시키고 수습하고 미봉시켜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조한테는 정순왕후께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사실 정조의 말처럼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이 사태를 어떻게든 책임지고 미봉을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한기가 이게 중간에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김한기의 이 중재가 아니었으면 이 정조와 정순왕후는 그야말로 정면 충돌로 갔던 거거든요. 근데 김한기가 중간에서 정순왕후의 말을 바꾸는 바람에 결국 이 사태가 김기조한테 엄청나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숙부인 김한기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막 하니까 가장 황당했던 사람이 바로 정순왕후와 김기조였어요. 아니, 저 숙부가 미쳤나? 아니, 정순왕후가 내가 분명 잘못 듣지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 그 김한기가 갑자기 영조한테 가서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순왕후나 김기주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김기주가 그 김한기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내 생각이 옳은데 어찌 숙부의 해괴한 행동을 따르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저 숙부의 행동은 해괴하다, 내가 어찌 저 해괴한 행동을 따르겠느냐 하면서 지금 김한기의 저 이상한 행동을
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순왕후나 김기주는 이 김한기를 이제 배신자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훗날 김한기가 그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그때 제가 이 두 사람을 저버린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그 정조한테 상소를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김한기가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신의 조카 김기주가 상소를 했는데 신이 한 목소리로 홍봉안을 성토하기는커녕 도리어 정순왕후께서 잘못 알아들었다라고 하였으니 위로는 왕비를 저버렸고 아래로는 조카에게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조카들과 한 목소리로 홍봉안을 성토하지 못하고 이 정순왕후의 증언까지 번복을 시켰으니까 위로는 정순왕후를 저버린 거고 또 아래로는 김기주에게 부끄러운 짓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김한기는 왜 같은 집안 사람들의 편을 들지 않고 이 정조의 편을 들어줬던 것일까? 김한기는 왜 이 두 사람을 배반을 했던 걸까요? 김한기가 왜 정조를 도와줬었는지 당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한기가 이 세손이 정조를 도와줬던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당시의 김한기는 이 세손에게 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 정조극장 시간에 왕손 추대 사건을 살펴봤었는데요. 당시의 정조는 이 왕손 추대 사건을 꾸민 사람이 김한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정조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신묘년 봄에 저들이 홍봉안을 죽이지 못하게 되니 가을에 또 차마 들을 수 없는 망극한 말로 전하리 놀라게 했다. 내가 김한기를 소견하여서 누누이 직접 유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조가 이 김한기를 만난 자리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실록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박정겸이 쓴 형국이라는 기록을 보면은 정조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일찍이 세손이 김한기에게 말하기를 무슨 이유로 내 외조부를 죽이려 합니까? 부디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김한기가 황공하여 물러나왔고 곧 관직을 내놓고 물러갔다. 그러니까 당시 정조는 이 왕손 추대 사건이 김한기의 작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내 외조부를 죽이려 하느냐, 이제 좀 그만 좀 해라, 왜 이렇게 홍봉안을 못 죽여서 안달이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손의 이 말을 들은 김한기가 이제 모든 관직을 내놓고 정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김한기의 태도가 180도 바뀌게 돼요. 김한기의 바뀐 상황에 대해서 형곡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김한기가 세손의 유시를 받고 물러나온 후에 갑자기 김기주를 설득하여 홍봉안과 화평하게 지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김기주는 그럴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그가 김한기와 정조가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김한기가 정조를 만난 다음에 뭔가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예요. 심지어 김기주를 설득해서 이제 우리 그만하자, 홍봉안과도 화평하게 지내자,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때 김한기가 뭔가 이 정조에게 회유가 된 것 같아요. 정조랑 얘기를 해보니까 정조가 좀 괜찮은 사람이더라. 정조가 이때 김한기를 어떻게 구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손에게 말을 듣고 나온 후에 어쨌든 태도가 뭔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세손 역시 김한기를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이 김한기의 이 성품이 김기주 측 사람 중에서는 가장 온건하고 합리적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김한기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부분이 있어요. 김한기의 죄가 무엄한데 관계되고 이미 드러났음에도 내가 그동안 너그럽게 법을 굽히면서까지 용서해 준 것은 그의 인품이 김기주와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였다. 그러니까 정조가 생각하기에 김한기는 이 김기주와는 결이 좀 다른 사람이다. 김기주 측 사람들 중에서 그나마 말이 통하고 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손이 정조가 이제 공을 들여서 김한기를 설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김기주 측 사람들을 많이 처벌을 하는데요. 유독 김한기에게는 이 좋은 벼슬자리를 많이 내려줍니다. 심지어 김한기에게 이 군권까지 맡겨버려요. 군권을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정조가 신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정조와 김한기가 상당한 신뢰를 쌓았던 관계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정조시대 정치사를 전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조의 정치 스타일을 보다 보면은 한 가지 느끼는 게 정조가 적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을 잘합니다. 나중에 정조가 왕이 되고 나서 신하들이랑 이렇게 밀당하는 거를 정조극장에서 많이 다룰 건데요. 어떨 때는 정말 정조가 여우 같다, 사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물론 때로는 힘으로 좀 찍어 누르는 듯한 이럴 때도 있는데요. 어쨌든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 편으로 이렇게 회유하는 걸 참 잘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조가 처음에 이 사건의 수습을 왜 김한기에게 맡겼냐면 지금 이 사태가 이 정순왕후 측과 이 정조가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건을 중간에서 중재하고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김한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김기주의 상소문이 올라왔을 때
그 영조의 반응이 재밌어요. 영조가 그 김기주의 상소를 절반쯤 읽었을 때 말하기를 이번 일은 김기주가 잘못하였다. 김한기가 중간에서 참 난처하겠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김한기가 난처하냐면 김한기가 이 양측 세력의 중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김기주 상소가 올라왔을 때 아, 김한기가 또 난처하게 됐네. 중간에서 힘들게 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조는 이 사건의 모든 수습을 김한기에게 맡겼어요. 그 김기주 측의 기록인 김공가압유사를 보면은 영조가 김한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경의 집안을 깊이 신뢰했는데 경의 조카 김기주가 이와 같이 해괴하고 망령된 행동을 하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물론 경의 마음은 이와 같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경의 집안이 이와 같이 한다면 앞으로 경의 얼굴도 보지 않겠다. 그가 영조도 이게 고단수인 게 물론 네가 김기주와 같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나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지 않으면 나는 네 얼굴도 보지 않겠다. 그러니 네가 나서서 이 사태를 마무리시켜라. 이렇게 김한기에게 특명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조의 이 특명을 받은 김한기가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찌 감히 신의 조카가 이렇게 한 줄을 몰랐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신의 잘못입니다. 김기주가 저렇게 망령된 짓을 한 건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똑바로 교육시키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나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김한기가 이 영조의 명을 아주 잘 받들었어요. 정순왕후가 나는 잘못 들은 게 아니라고 진술을 한 것을 영조한테 가서는 잘못 알아들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 회심의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정순왕후의 증언을 무력화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김한기가 이 영조의 뜻을 아주 잘 알아차리고 이 영조가 준 미션을 아주 완벽하게 수행을 한 겁니다. 김한기가 그 정순왕후의 결정적인 증언을 번복시키는 바람에 그 양측의 정면 충돌을 막은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김한기가 이렇게 움직여준 데에는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정조의 그 회유 작업이 있었다. 정조가 만약에 김한기를 회유하지 않았으면은 이때 김한기가 과연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김한기의 선택도 놀라웠지만 그런 김한기를 회유하고 이런 결정을 하게끔 했던 정조였던 정치력이라든지 이 정치적인 그런 수완들이 저에게는 더 놀랍게 다가왔거든요. 누가 봐도 정순왕후 측 사람인 김한기를 이 정조가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던 걸 보면은 정조가 이 사람을 이렇게 구슬리는 거, 사람을 설득하고 적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이런 정치력이 상당히 세손 시절부터 뛰어났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영조는 이 김기주 상소 사건을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기주가 내세웠던 가장 강력한 증거인 이 정순왕후의 증언이 자신의 숙부인 김한기가 이 무력화시킴으로써 김기주의 주장은 이제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조가 대번에 김기주를 이제 석고대제를 시켜요. 금오무는 그 형벌을 관장하는 그 의군부의 정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의군부 앞에 가서 석고대제를 하라는 거예요. 김한기가 정말 엄청난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 3부에서는 영조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이 두 외척 가문의 긴 싸움을 어떻게 정리하려고 했는지,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한번 사료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